일본이 또 한국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역을 핑계로 한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국제선 예약 중단 지시를 철회하면서 한국을 저격한 경제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1일 한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한국을 시설 격리 강제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1일 발표한 입국 규제 강화 대책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게 검역소 지정 숙박시설에서 6일간 지내도록 하는 국가지역에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3일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일본 당국이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6일간 대기하며 입국 후 3일째, 6일째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으로 판명되면 시설에서 나와 14일째까지 자택 등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면서 동시에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국가 등에서 입국하는 자국민과 장기 체류 자격 보유 외국인 재입국자 등을 10일, 6일, 3일간으로 나눠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그동안 시설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일 한국에서 5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됨에 따라 6일간의 격리 대상에 추가된 것입니다. 2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발견국 및 주변국을 포함해 총 51개 국가가 시설 격리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 확인 국가가 늘면서 나날이 시설 격리 대상국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1일 전 세계 항공사들의 12월 말까지 일본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의 신규 예약 접수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연말을 맞아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들의 신규 입국까지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외 거주 일본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일 내국인들의 귀국 수요를 충분히 배려하라고 국토교통성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주 일본인들에 한해 비행기 추가 예약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국토교통성은 항공사에 보냈던 예약 접수 일률 중단 요청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사실상 국경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이어가는 데 대해 비과학적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1일 일본의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역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바이러스는 국적이나 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국민인지 아닌지로 입국을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지난달 30일에도 성명을 발표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이런 조치는 각국이 변이 감염자 발생에 대한 보고를 주저하게 하고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 공유에도 소극적으로 만들어 결국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 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1일부터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으로 2차 접종 완료 후 8개월이 경과된 사람이 대상이며 의료기관 등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6개월 후 접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또 정책을 바꾼 겁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감염 상황 변화,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8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할 범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FTA에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서명한 지 1년여 만입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인 내년 2월 초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깁니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약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가 늦어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에도 일본의 입국 금지는 자국민들을 위한 방역 조치가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에 불과했다며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주변국을 계속 자극하니 주변국들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줏대없는 결정들이 계속되는 점을 보아 앞으로 과연 일본 국민들도 정부를 크게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본이 점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국제적으로 위협적인 접근을 해오고 있다며 최근 국가 간 동맹 관계에 차질을 줬던 일본이었던 만큼 FTA 등 국제기구에서도 일본의 억지에 강경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WHO가 이 사례를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사례임을 각인시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물가 대책은 각국이 결정해야 한다. 느슨하게 했다고 해서 도황자로부터 감염이 확산된다는 말에 대해 WHO는 책임질 수 있는 건가? 결국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해당 정부다. 봉기 감염도 의심되는 오미크론이 일본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감염자가 늘어나 버립니다. 해외에서 귀국하고 싶은 일본인도 많습니다만 돌아오더라도 예전처럼 회사 내, 동네에서의 고립이 뻔하겠죠. 억측일 수 있다만 당신들의 대부분이 대기업 직원들이며 이미 충분한 수당을 받기에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급하게 귀국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일본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귀향도 참고 심지어 부모님의 임종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꼭 차마 코로나 감염을 진정시킨 것은 일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일본인, 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 규제를 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여기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WHO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당연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정확한 정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입국을 어렵게 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변이주이기 때문에 안전제일로 대응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타국이나 WHO가 무엇을 말하든 일본이라는 나라로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겨우 국내 규제가 풀리고 국내 경제가 막 돌아섰으니 그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는 것은 정부로서는 정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WHO로부터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네요. 이웃나라는 감염 확대가 멈추지 않는 것 같으니 입국 제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당신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가요? 감정론만으로 움직이면 한국처럼 감염자가 증가해요. 어디를 경유해서 입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률적으로 14일간 시설 격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시중에 감염되면 그제야 돌기 시작한 국내 경제가 또 한 차례 큰 타격을 받는다. 음식업이나 여행업도 지금부터라고 하는 시기이므로 물가 대책은 여러 나라와 같이 엄중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다들 비판받고 있는 일본을 보는 것이 상당히 즐겁겠지요. 비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방역 비판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